짱구 박사의 주식의 모든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0월 24일 매매 전략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어떠한 포지션도 갖지 않고 매매도 하지 않고 시장 관망만 주고 했는데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장 마감에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만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금일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폭탄 매물이 나올 뻔했던 어마어마한 장이었습니다. 최근래에 제가 이런 정도의 매도량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장 마감에 외국인이 선물 5천억 가량의 매도 물량을 플러스 2천억으로 바꿔놨는데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정말 역대급 매도 물량이 나올 뻔했던 그런 어마무시한 장을 여러분들은 버텨내셨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금일장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시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금일에 이런 글로벌 악재를 불러일으킨 거는 무역 분쟁을 떠나서 군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트럼프 이 미친 발언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중장거리 핵미사일에 관한 이런 러시아와의 이런 조약을 파기하는 걸로 언급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는데요. 이는 11월에 있을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략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러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공화당 즉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던 경우는 단 3번인데 찾아보니까 거의 다 전쟁 중이든지 분쟁 중이었을 때 극도의 시장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기존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적 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런 노이즈를 만들면서 자기 쪽으로 중간선거를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이런 호재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장 끝나고 그러니까 4시에 나온 기사인데 장 끝나고 10분 후에 나왔네요. 일단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온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고 현재도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 미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띌 것 같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발 우편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기업의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현재 중국을 따라다니고 미국을 따라다니고 정말로 우리 나라 자체의 펀더멘탈로는 현재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어디 하나 저희가 비빌 언덕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사가 아마존 혹은 지마켓, 이베이 등등의 주가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증시도 반등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사를 한번 띄워드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어제자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탈리아발 이탈렉시스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발언, 법을 바꿔버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거고 그 외 등등의 굉장히 많은 지금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현금은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의 끝은 급락이 발생을 해요. 그 급락은 이따가 제가 예전 그 2011년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마어마한 급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은 50% 이상 보유하시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예, 종합해서 매동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시다시피 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셀트리온 발 악재로 인해서 일단 의약품 쪽으로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의약품에서만 나온 매도 물량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의약품 쪽에서 나왔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전기차, 뭐 금속, 철강 뭐 등등 할 거 없이 전 업종에서 굉장히 많은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황 자체가 그리고 지수 자체가 꺾였을 때는 어떠한 종목도 피해갈 수 없어요. 뭐 금일 코스닥의 경우 1120개, 코스피의 경우 810개가 하락을 했는데 양 시장 다 거의 100개 이상 상승을 한 게 없어요. 코스피는 고작 60개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90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과연 그 안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일은 많은 분들이 이런 하락을 피해 가지를 못했을 거고 지금 마지막에 나온 매동만 보더라도 1조 가까이 되는 물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 기간 외인 합쳐서 벌써 6,400억 플러스 프로그램 3,800억 여기에서만 코스피에서만 1조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대략 1,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기관의 100억 정도는 거의 너무 미미한 금액이고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들어왔네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내일도 개파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금일은 사실은 금일의 변화 즉 변수는 선물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금이라고 정반대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3천억 매수에서 장 막판에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약간의 하방 경직성을 띠다가 거래량 없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 모습 자체가 금일 외국인들의 포지션 정리, 즉 포지션 하방 포지션으로 있다가 이 선물을 이만큼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5천억 매도해서 2천억 매수로 바뀌었으면 예를 들면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약 8천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내일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생각이 되고요. 하방에서 아마 대량 매수를 프로그램으로 잡아 끌어당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급적이면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예전 2011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종합 차트를 꺼냈는데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 금융위기 돼지들이라고 했죠. 피그스발 부채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2011년 초에 노이즈 발생 11년 6월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때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나왔죠. 이 당시 사실 종합주가지수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2010년 미국 금융위기가 끝나고
2008년이죠. 2008, 9년에 금융위기의 아픔을 딛고 차화정 랠리가 이렇게 일어나던 시점에서 거의 고점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이 당시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피그스에서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또 어디죠? 피그스,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나라에 문제가 터졌는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하락이었었어요. 근데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아일랜드 갭의 발생이었어요. 이 전진 갭의 발생 이후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100%뭐 이슈가 끝나진 않았었습니다. 뭐 그리스가 뭐 디볼트에 들어가느니 뭐가 스페인도 똑같이 디볼트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위기가 프랑스로 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도미노처럼 막 터져 갔었어요. 이게 2011년도 11월 달 뉴스인데 사실 이 노이즈가 이 마지막까지 온 거거든요. 즉,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의 이런 기업들의 실적 악화,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그리고 이탈리아가 불고 있는 이탈렉시스의 노이즈 등등이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일단 이러한 위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차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재 국내 현재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마이너스 19.7%의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 고점에서 하락이 나온 경우는 2011년 이후 처음이에요. 즉 6년 동안 처음 나온 굉장히 큰 하락폭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2011년 당시 19%의 하락을 보인 후에 또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났고 이 안에서 결국은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라는 게 일단은 과거를 기준으로 통계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본 거고요. 이거는 이 이전에 주가를 볼 때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이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2011년 당시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27%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지언정 계속 이 지점을 터치하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박스권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강의에서 코스피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이탈을 하고 올라올 거고 이 모습은 삼성전자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저가를 드디어 붕괴를 했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올랐다 하면서 여기를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면 단기적인 진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사실 똑같은데 지금 최대한 이전에 지금 하락을 했던 719포인트를 지켜는 줬어요. 지켜는 줬는데 내일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공여율이 굉장히 많아요. 신용은 시초가에 반대 매매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수는 더 하고요. 오전에 마이너스 5% 이상 출발하면 매수 유효합니다.
반대 매매가 많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출발을 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미국장이 금일 이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 내일 손절이라든지 뭐 그렇게 공포에 떨어서 매도할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동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는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양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20% 선까지 낙폭이 확대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매에 신중을 가해서 정말로 시장이 반등할 때 꼭 잡아야 될 섹터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라젠인데요.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고 지금 최근 전저점 구간까지 거의 내려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 시가에 하락을 해준다면 이 구간에서 즉 이전에도 8만원 라운드 피겨를 깨는 구간에서 잡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8만원 이하에서 일단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손절은 이번에는 손절을 할 예정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2%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지수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라젠을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HLB도 마찬가지인데 HLB가 좀 더 강하긴 해요. 신라젠보다 낙폭도 적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사료 말씀드리는데 어제 남북 경협주가 하락을 많이 했었고 최근 관심주로 가지고 있던 현대사료인데 이거는 오전에 사실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걸 많이 보고 있었고 금일은 자체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런 기술적 분석상 이런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5일선을 첫 이탈을 하고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 반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이런 아세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한 추세선에서 5일선 붕괴하고 5일선은 다시 올라타주는 이런 경험인데 이거는 각도가 최소 50도에서 60도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상승 각도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티스 DPC 말씀드리겠는데 포티스 같은 경우도 전일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금일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1차 라인을 건너뛰고 2차 라인에서 잡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하락을 안 해줘서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해준다면 이 지점에서 잡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DPC 둘 다 BTS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반도체는 지금 수급적으로 약간의 이탈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은 전혀 접근을 안 했고요. 현재 업황이라든지 누적 수급은 다 양호하나 시황이 안 좋고 낙폭이 심화된다면은 충분히 60일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60일선까지 하락을 한다면
이 선에서는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무방합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이런 실적이 양호한 종목은 발표 전에는 상승을 하나 실적 발표 후에는 다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실적 발표 전에만 매매를 지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은 HB 테크놀로지, 코오롱 티슈진, YG 엔터인데요. 현재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고 시장 하락에 버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전에 첫 번째 하락을 할 때 제가 서울 반도체를 공략을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패턴의 상승을 하고 있고 어,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첫째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엔터 신고가 업종이고요. 둘째가 강달러의 수혜 업종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유튜브로 인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엔터 쪽에서.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쪽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러로 입금이 되고 많은 아티스트 자체가 해외에서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특히 엔화의 이런 그 수익 구조가 높기 때문에 워낙 약세 기조를 보일 때는 굉장히 워낙 강세 기조를 보일 때는 굉장히 또 네, 매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달러였을 때. 그리고 누적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5일선을 타고 갈 확률이 높아요. 지그재그 하면서 5일선을 타고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선 아래 51선 라인에서 매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자 매매를 했던 동성제약은 금일 전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홀딩하고 넘어가고 파미셀 금일 다행스럽게 이 종목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거는 뜬금포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시점에 기존 물량의 거의 70%는 매도를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매수했던 단가가 이 정도 라인이었기 때문에 전부 재매수를 해서 넘어가고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너무나 수상해요. 근데 이런 매수 주체도 약간 수상하고 지금 임상 자체가 셀그램 리버라고 현재 허가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반등하면 저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재공략할 예정입니다. 금일장이 너무 어렵고 마땅히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 초반에 대북주의 상승, 그리고 기타 BTS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랑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예를 들면 대북주의 악재가 발생을 해서 대북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금일 추가적인 하락이 아닌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듯 현재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의 낙폭이 확대된 업종 관련해서 내일 아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늘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짱구 박사였습니다.